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신규 관세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그 밖에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은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테러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테러범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상적인 사고관으로 조용히 지내지만 이런 테러범들 때문에 평상시에는 조용하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정리하였던 관세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수입하는 품목을 크게 봤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과 에너지와 관련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도 조립된 자동차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미국 내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이 조립된 차량과 관련된 관세는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안에서는 벌써 관세가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가 더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거기에 포함되는 항목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에너지 관련 상품도 제외가 된다라고 텍스 파운데이션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커뮤니티 내에서 배터리 관련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The Limiting Factor에서는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큰 관세를 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중국 LFP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차량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메가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메가팩에 들어가는 LFP 같은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관세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텍스 파운데이션에서 안내하는 내용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습니다. 메가팩 같은 경우 에너지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트럼프 관세에서는 메가팩에 사용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더 살펴봤는데 이번 관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벌써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LFP 배터리에 관세를 올린다라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 배터리 관세는 7.5%였는데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25%로 올리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25%가 아니라 60%로 올리자라는 제안을 과거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 올해 1월 14일 확인되었던 내용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터리를 수입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중국이 아닌 배터리 제조업체에 반사 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관세에 관련 내용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추가 확대가 될지 혹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분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 조항을 넣지 않는 한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벌써 2026년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LFP에 25%라는 높은 관세를 매겼다라는 점에서 시점이 지금 시점이든 혹은 2026년이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은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태 이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관세가 높아진다라는 정보를 테슬라가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하드웨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저가용 모델과 로보택시 같은 경우 중국산 LFP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망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황상 추측이며 세부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실상 어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발표하였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영향을 받게 되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은 조금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조금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새롭게 발표된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 역시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면 그 영향은 극도로 낮습니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2026년부터 중국산 LFP 배터리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지금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2026년이 되기 전에도 관세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테슬라 역시 비용은 조금 올라가지만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 원가 경쟁력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혼란이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혼란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원가 경쟁력, 상품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월간 전체 판매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판매량 자료 같은 경우 중국 내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차량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며 3월 달에 들어서 전체 판매량 역시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내 판매량 같은 경우 지난주 한 주 만에 2만 대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유럽 내 국가 안에서 주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의 테슬라 주간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유럽 내 전체 판매량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 다른 분기와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양을 보게 되면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매주마다 판매되는 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분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던 2024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중국 일주일치 판매량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관련해서 상당한 노이즈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모델 Y 판매가 시작이 되게 되면 유럽에서 판매량도 올라갈 뿐더러 지금까지 확인된 낮은 판매량 수치 자체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한 수치가 아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도 초기 런치 시리즈가 아닌 일반 모델 Y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도 일반 모델 Y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 봤던 일반 모델 Y 주문의 높은 인기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확인했듯이 미국에서도 일반 모델 Y의 높은 인기를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초점이 관세로 몰려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핵심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번 6월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역시 S커브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다른 기업과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SU7 자율주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영상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의 자율주행 사고 영상을 차단 처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X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 바로 이 커브를 대응하지 못하고 SU7 자율주행이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구간을 테슬라 FSD로 중국에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너무나 당연히 아주 안전하게 이 구간을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사고가 난 SU7 차량의 자율주행과 속도에서 조금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속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이지만 그 밖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실수로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스스로 나가는 길을 파악해서 다시 도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벌써 AI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엄청난 금액의 설비 투자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관련된 중대 뉴스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번에 진행되는 스타쉽 발사에서는 처음으로 슈퍼 헤비를 재사용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런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할 때 테슬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점은 일론의 다양한 기업들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업 문화이자 기업의 DNA이며 테슬라에 흐르고 있는 피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인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